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목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 올라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가 이렇게 다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교회 안에 교회 바로 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장로 30여 명이 어제 서울 종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용기 원로 목사와 그 일가가 수천억 원대의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순복음 선교회가 1992년부터 98년까지 CCMM 빌딩을 건축하면서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643억 원만 돌려주고 9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로들의 주장입니다. 또 조 목사는 2008년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서 퇴직금 200억 원을 받았는데 교회 내에 주요 의결기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액수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퇴직금 200억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20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이 아니라 200억입니다. 네, 2억 원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월 은퇴한 양반이 월 7,5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하죠. 연봉도 아니고 월급 7,500만 원. 자, 또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5년 동안 연간 120억 원, 총 600억 원의 특별 선교비를 조용기 목사가 받았는데 이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이런 장로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장남 조희준 씨가 5만 명에게서 모은 국민일보 평생독자 회비 342억 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것에 더해서 모두 2,400억의 교회 관련 재산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애 한세대학교 총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베데스다 대학 교회가 지급한 105억 원의 이런 사용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 재산에서 나온 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천억대 빼돌렸다. 조용기 목사 일가가 이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목되는 부분은 이거였죠. 조용기 목사와 혼외 관계 논란이 있었던 파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 정모 씨에게 조용기 목사가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5억을 주기로 한 각서와 3억 원을 두 차례 건넨 영수증 사본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 쪽은 사실이 아닌 의혹적이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말이죠. 한겨레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물주인 신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뭐 국민문화재단을 세워서 한국교회에 헌납했다 이러는데 지금 그
여기 회장이 누굽니까? 자기 둘째 아들 아닙니까? 조 사무엘 민재. 네. 예. 한국교회 헌납했다면서 그저 회장직은 또 자기 아들한테 갖다 주는 건 또 뭡니까? 이게 헌납한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오늘 국민일보 조민재 씨가 회장으로 있는 국민일보는 뭐 이런 그 기자회견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조용기 원로 목사에 대한 음해성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정도입니다. 뭐 내용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을 전하는 형태였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사건의 내용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거나 조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주작된 것이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의 소문을 재각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의 소문을 재각색한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이 그러했나요? 안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예.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이진호 목사의 표현에 따르면, 예. 70%는 새로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예.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비리 의혹들이 어제 제기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용기 목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그래서 돈을 건넸다는 그런 장로의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고요. 또 교회 공식 기구의 그런 조사 내용 또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불륜과 관련해서는 교회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이미 9월에 했고, 예. 결론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예. 조용기 목사와 그 일가에 대해서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죠. 예. 네, 그건 이제 교회 공식 기구에서 결정한 것이고, 네. 지금 국민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만 조금 예. 전에 김 PD가 말씀하신 퇴직한 이후에도 조용기 목사가 월, 네. 연이 아니라 월 7,500만 원씩 받고 있는 그 돈, 네. 그 돈의 일부를 국민일보가 대고 있다고 어제 기자회견하신 분들이 네. 발표를 했고, 예. 제가 어제 특보를 하면서 물었죠. 예. 증거가 있느냐, 예. 그냥 의혹이냐 예. 했더니 다른 부분들은 의혹이면 의혹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 부분, 그러니까 퇴직금 200억 원을 가져나간 것, 네. 그다음에 월 7,500만 원을 교회와 국민일보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네.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정말 이게 유언비어라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언론의 도리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순복음교회 자체도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또는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 예. 소송해야죠. 예. 법적 대응해서 넘어갔다는 그런 돈들, 그 무수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회 돈들이 정말 이 조용기 목사 일가한테로 빼돌려졌는지 네. 검찰에 계좌를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정모 씨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주장되는 네. 그 정모 씨에게 간 15억 원도 네. 수표 상태로 갔다니까 오. 수표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법적 대응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수사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레토릭에 그칠 수가 있어요. 예, 수사 레토릭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야 돼요. 예, 정말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정도의 아무 무의미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면 왜 조용기 목사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단상을 점거해서 기자회견을 해방 놓습니까? 하여간 그런 내용은 국민일보에 없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하상욱 장로님과 또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역시 왜 국민일보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아주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주에게 장악된 신문. 사주가 누굽니까? 결국 조용기 아닙니까? 조용기에게 장악된 신문. 이런 신문에서 조용기 관련한 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점. 따라서 국민일보는 뭐 정말 언론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나 기본적 양식을 갖추기 힘들다. 적어도 조용기 관련한 기사에 있어서는 아주 불량 기사의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섰던 기자들이
징계당하고 해고당하고 예. 그래서 참 안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국민일보 기자들께 네.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더 힘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백상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 백상현 기자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동아일보 오늘 6면을 보면은 조그맣게 나온 기사입니다.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 아마 일전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다. 하늘이 내렸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오늘날의 성공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신반인. 이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네, 남유진 구미시장.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장으로 뽑아줬는지 참,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 현 정권 실세지요. 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소환 때 밝힌 내용. 이 곱씹어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울부짖듯이 읽었다. 본인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출처와 관련해서 이거는 찌라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전에는 정문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을 한 것인데 정문원 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이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이 말한 내용은 정상회담 회의록과 일치합니다. 예. 아니 틀린 그 소스를 인용했다면서 어떻게 정확한 소스의 것을 읽을 수 있는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이분이 반신반인 아닌가요? 정말 반신반인이네요. 예. 찌라시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는데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무성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은 국정원만 갖고 있던 이런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찌라시를 통해 세간에 나돌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찌라시 만드는 사람들을 정보본부 하게 해야 돼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거짓말일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키를 준 여당 최고 실세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입수해서 대선에 활용해 놓은 의혹을 벗으려고 찌라시가 출처라는 상식 이하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네. 하여튼 뭘 피하려다가 뭐에 치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려고 국정원을 희생시키는 참 이런 사람이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비극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요. 295개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해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78명 가운데 34명, 그러니까 45%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거나 대선 당시 선대위에 참여하는 등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은 어땠느냐? 32%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은 현재까지 45%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45%나 된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의 기준은 무엇이냐? 대선 선대위, 또 인수위 참여 인사, 대선 당시 후보 지지 조직에 참여한 인사, 지난해 총선 이후 여당의 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기타 부적격 인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45%라는 겁니다. 네. 형님 인사, 보훈 인사. 조금 전에 MB 정부 때 낙하산 규모가 30몇 %라고 2%. 예, 32%. 예. 지금은 45%. 예. 비교 기준은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부대보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부대가 더 막강해졌네요. 네, 형님 인사, 보훈 인사 때보다도 더 높았는데
네, 오늘 남동생 인사, 보훈 인사 뭐 이런 거네요. 오늘 다른 신문들 예. 공공기관 문제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다뤘습니다. 예. 현호석 부총리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런 발언한 것을 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계기로 신호탄으로 쓴 모양인데 네. 조선일보 수협 아직도 구시대 경영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예. 현 부총리 말 전하고 있고요. 일면에서요. 예. 중앙은 빗구렁에서 흥청대는 공기업 손본다. 예. 이게 박근혜 정부가 뭔가 이 구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예. 그런 보도인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경향신문에 박근혜 정부 새 공공기관장 낙하산 45% 예. 이런 기사 그리고 예. 또 세계일보가 오늘 13면에 실은 기사가 이게 있더군요. 예. 요란한 공기업 개혁 또 말로만 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세계일보가요. 네. 어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보게 하는 신문들이 있는가 하면 예. 정부가 한마디 하니까 아주 손보기에 나선 개혁을 마치 하려는 듯한 그런 인식을 주는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들이 있죠. 이명박 정부 때도 말이죠. 이 과거 정권 인사들 내쫓을 때 비슷한 레토릭을 썼습니다. 네. 예. 파티가 끝났다면 전 정권 인사들의 파티가 끝난 거네요, 보니까. 새로운 파티가 시작됐다. 그렇죠. 서울신문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 등 국제사회가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 저활용 지표가 있습니다.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일거리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건 그냥 임시적인 일이고 항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노동 저활용 지표인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 공식 실업률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가 마련한 이런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식 실업자의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한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준비생 등 그동안 실업률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 실업자를 모두 합한 체감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12.5%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공식 실업률은 2.8%입니다. 4.5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계청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권의 어떤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 기준을 바꿔서 혹은 발표할 시점에 발표하지 않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선에 여당 후보가 유리하게끔 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ILO 노동처 활용 지표 이걸로 앞으로 계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통계를 의식해서라도 이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 정부는 계속 한시적인 일자리 이런 거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소명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뭐냐?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자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시켜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훑어봤는데 정당 해산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8,000쪽이나 만들어서 냈는데 그게 불충분하대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8,000쪽인데 말이죠. 8,000쪽 만드느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또 해산 명분이 워낙에 또 미약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8,000쪽이나 만들었으니 또 얼마나 그 고생의 그 강도가 더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하는 날입니다. 선관위가 각 당에다가 결국
진보당에게 오늘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6억 8천여만 원인데 조선일보는 그게 매우 아까운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헌재 결정 늦어져 통합진보당 오늘 보조금 받는다. 이게 제목입니다. 아니, 이 법무부가 허술한 자료를 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정부에다가 보완명령 내려라.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오늘 통합진보당이 보조금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거 보정명령 내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예,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이게 수법인 게요. 예. 기사에는 있어. 기사에 작은 글씨로 있어요. 예. 근데 제목을 이 기사 내용을 알면 쓸 수 없는 제목을 뽑습니다. 예. 또 제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자, 헌재 결정 늦어진 것을 탓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법무부 빨리 해달라 촉구에 헌법재판관 어제 전원회의 검토 시간 부족 추가 자료 요구. 보정명령이 아니라 검토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게을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에게 보조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제목에 검토 시간 부족이라고 따옴표 붙여서 넣었잖아요. 예. 기사 내용에는 보정명령 내리기로 했다라고 돼 있고. 예. 참 이 수법에 참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수법이 반복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선일보 내부 구성원들도 반성을 네.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이전에 그 독자들이 내가 보고 있는 신문, 내가 돈 주고 보고 있는 신문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 점에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국민TV 뉴스바가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 새로운 코너 예. 오보의 역사. 예.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오보의 생산자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가 만약에 없다면은 오보의 역사 그 코너도 없어지지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과장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오보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안별로 접근하는데 조선일보는 안 빠지고 걸려들어요. 네. 그 헌재 결정 늦어지는 거, 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게 과연 법규를 위반했다는 판결들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그 법규대로 하면 자신들이 자꾸 지니까 예. 이 법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결정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참.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또 비유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으로 불량식품을 이렇게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양소가 빠진 불량식품이에요. 진실이 빠진 언론이 영양소가 빠진 불량식품 아닙니까? 그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선일보 기사는 좀 덜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꼽아봤습니다. 중앙일보를 가보면은 아주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경기지부 문모 수사관이 밝힌 내용이 주목됩니다. 네. 문모 수사관은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 이분이 녹음을 해서 국정원에다 넘긴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문 수사관은 이모 씨를 어떻게 처음 만났느냐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질문에 제보자가 2010년 5월 20일쯤 국정원 신고센터인 111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 수사관에 따르면은 이모 씨는 일주일 뒤 111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 년을 살아왔다. 새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해 7월 20일 수원의 호텔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녹음하겠다라는 제안 역시 이모 씨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모 씨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가 9월 3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날 초대 게스트가 바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모 씨를 지목하면서 이분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어느 때부터인가 올해 초 정도로 파악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심지어 하루에 1,000만 원대 도박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직장에 사표를 냈고 또 운영하던 당구장도 바지 사장을 세우고 집도 옮기고 빈집은 국정원이 지키고 이렇게 잠적을 했다. 또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 준비를 한다고 이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빚에 오랫동안 쫓겼던 사람이 갑자기 윤택해졌고 이 사건 직전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취를 감췄고 이민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거액의 도박 자금에서 이민 비용까지 마련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희 대표가요. 예. 네. 어제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나왔잖아요. 예. 중앙일보에 보면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예. 우산 쓴 사람이 보이네요. 실내에서. 그래놓고 이 목도리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실내에서 우산 쓰는 이 진풍경. 아 이게 풍작 아닙니까 이 그림이?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아 실제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우산을- 증언할 때는 가림막 뒤에 있었고요. 예. 아니 그 실내에서. 네, 실내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예. 복도에서 재판정으로 들어오면서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 국정원의 트레이드 마크군요. 예. 아니, 요즘 뭐 그런데 이석기 의원 체포할 때 예. 연행에 갈 때 예. 얼굴 다 내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지금 뭐 국정원 하면은 김하영 씨 그 왜 모자 눌러 쓰고 이 목도리 두르고 이런 그 모양으로 이제 다니는 것을 왜 그 만평가들이 그대로 다 묘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네. 하면 그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아니 뭐 보란 듯이 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국정원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예. 그 김하영 씨의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영 계속 씨의 김하영 인권. 씨가 희화의 대상이 되니 상징처럼 되니까 예. 남성 요원에게 우산을 들려준 거죠. 예. 앞으로는 이제 우산 든 국정원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겁니다. 실내에서 예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입장을 한. 예. 어제 무슨 비를 피하려고 이러나? 그러게요. 예. 네. 어제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2차 공판 증언 과정에서 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녹취록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다. 네, 용량이 많아서 삭제했다. 예. 일부 원본이 없다면은 당연히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해시값이라는 게 있대요. 네. 원본과 예.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뭐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해시값을 비교해서 그 복사본의 그 진정성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시값 자체도 제시가 안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뭐 수정한 걸 두고 바로 잡은 걸 두고도 아니 그 원본이 더 초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원본을 훼손을 해요? 이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우산 쓰고 다니는 겁니다. 이 비난의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박스 기사로 나오네요. 아니 경찰이 민간인 사찰한 게 어떻게 사회면 14면에 실릴 수가 있나요? 경향신문 14면 보니까 강원경찰 좌편향 활동 예상된다는 이유로 좌편향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예방적 민주주의고요. 네, 예방적 민주주의. 아니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민간인 사찰을 합니까? 이게 법으로 금지된 건데 왜 이렇게 버젓이 하고 다녀요? 이게 조금 전에 김 PD께서 이런 기사가 왜 14면에 나오냐고 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예. 그나마 진보 언론이니까 뭐 이 정도 나오는 건데 네. 조선일보에는 구경도 못합니다. 이거. 이게 왜 이러냐면 예. 이게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일이 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자꾸 저희 이 마음의 생각에 딱지가 않게 되면은 예.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민간인 사찰을 우리가 듣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2010년부터예요. 그는 정권이 날아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니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그걸 민간인 사찰에다 계속되는 거짓말 이걸로 해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딱 그 패턴인데 멀쩡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이제 민간인 사찰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된 거죠. 예.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정말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베 같은 사람한테 어리석은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간 문춘에 아베 총리가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 오늘 한겨레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용했던 아베 총리 발언은 아직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고 했다는 일본의 보수 잡지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인용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평가를 제가 비유 삼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현실, 현주소, 정치 수준에 대한 비유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 가족까지 이거 봐! 정신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있잖아! 잡아! 아수라장이 된 조영기 목사 비리 폭로 기자회견. 지금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에 소동거리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뭐 잘못하는 거야. 제가 말하죠. 많이 해봐. 정신 차려 정신. 많이 하면 해보라고. 많이 해보라고. 정신 차려. 좀 우리가 소용없어. 이거 다 언론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수학하면 더 이상한 거야. 이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회방 놓아봐야 소용없다는 조용기 목사 비리 폭로 장로들. 돈 놓으세요. 돈 놓으세요. 기자회견하려는 이진호 목사를 끌어내려는 조용기파 인사들. 망신시키는 거고 다른 교회 목사 데리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교회 데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목사님 데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은 이건데 다른 교회 목사 데려다 놓고 왜 이러느냐? 교회 망신시키는 거냐?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폭력 쓰는 거야? 이거 부셨어 이 사람. 다 사람 여기 부셨어. 알지? 말 부셨어. 마이크 부셨어. 조용기파 인사가 폭로하려는 장로를 밀치는데 기자를 밀면 안 되죠. 기자를 밀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말라고요. 기자회견하는 이진호 목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들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일 새끼들. 기자를 밀며 이진호 목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조용기파 인사. 이진호 목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는데 이에 조용기파 인사, 욕설을 하며 이런 말을 하는데 하는 일 새끼들. 하나님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 하나님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국민TV 생중계 인터넷선을 끊어버리는 등 행패는 전방위적이었고, 한편 기자회견 핵심 발언자를 집 밖으로 못 나가도록 묶어두는 치밀한 방해 작전도 가동. 이진호 목사의 말. 그중에 이제 특히 이종근 장로라고 전 장로 회장으로 이번에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기로 했던 분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장로회 현직 임원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못 나오게 해서 지금 현재 가택에서 연금돼 있는 그런 상태로 기자회견들을 지금 방해를. 기자회견 방해하는 분들에게 부메랑이 될 말. 하나님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